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가 당신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건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형은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선택 기준이에요. 자기 합리화는 더 큰 상처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니오는 아니오로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 나는 긴 머리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단발머리인 상황. 그런데도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와 다른 타입의 여자가 좋다고 해요. 이게 뭔 뜻인가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남자가 당신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여자가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말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남자들이 관심 없는 여자에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그 여자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여자들은 이런 명확한 신호를 받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내 앞에서 그냥 돌려서 말한 거야.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현실은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 동료를 좋아했어요.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키 큰 여자가 좋아. 최소 165는 되어야 해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구나. 나를 의식해서 그런 말 한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계속 그 남자한테 관심을 보였죠. 몇 달 후에 그 남자가 정말로 키 큰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깨달았죠. 그때 그 말이 진짜였구나라고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여자 앞에서 절대로 그 여자가 갖지 못한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단발머리라면 관심 있는 남자는 나는 단발머리 여자가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절대로 나는 긴 머리가 좋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여자 앞에서는 다르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갖지 못한 특징을 언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남자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 관심 없는 여자 앞에서 그런 말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것 같아.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봐 미리 차단하는 거지. 또 다른 친구는 가끔은 일부러 그런 말을 해. 너무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아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상형이라는 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상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끌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연애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 사귀었던 사람들, 끌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기준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이상형일 뿐이라고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연애 경험과 선호도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상형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평소에 매운 음식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한 음식을 찾을 확률과 비슷해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낮은 확률이죠. 그런 낮은 확률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나는 아이유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말했대요. 그분은 아이유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현실은 다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남자한테 관심을 보였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는 정말로 아이유와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작고 귀여운 스타일의 여자였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그 남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의 무서운 점이에요.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관심 없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의도한 게 아니라 본능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알고 있어서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밀당을 위해서 하는 경우예요. 일부러 그런 말을 해서 여자의 관심을 더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아요. 당신에게 좋지 않은 신호라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경우,
밀당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남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런 남자와 연애하면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계속 심리전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가 나는 긴 머리 여자가 좋아라고 말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이 남자는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단발머리니까 이 남자 타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처도 덜 받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좋아할 남자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훨씬 빨리 좋은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어떤 여자가 인기 있지? 라는 대화 중에 나온 말이라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또는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면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봐야 해요.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확실한 신호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좋아하는 남자가 무려 5번이나 나는 키 큰 여자가 좋아라고 말했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5번이나요?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한 신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남자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왜 계속 당신이 갖지 못한 특징을 언급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깨달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만 봐야 해요. 남자가 당신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당신이 그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 남자는 당신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논리인데 왜 복잡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좋아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희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연애에서 희망적 사고는 정말 위험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나는 운동 안 하는 여자는 별로야. 몸매 관리 안 하는 여자는 이해가 안 되라고 말했대요. 그분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도 운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죠. 몇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트레이너는 정말로 운동을 좋아하고 몸매가 좋은 다른 회원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신을 바꿔서 상대방의 이상형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힘들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대신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예요.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세요. 연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친구나 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로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그분의 모든 것을 좋아했죠. 키도 성격도 취미도 모든 걸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그 남자한테 계속 매달렸다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선택의 힘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을 빨리 포기해야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 남자한테 매달리는 시간 동안 정말로 당신을 좋아할 남자는 어디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남자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쉽고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빨리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연애도 경험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런 신호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연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남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남자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당신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로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한 명한테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한 명이 당신을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위험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위험해요. 모든 걸 한 사람에게 걸면 그 사람이 당신을 거절했을 때 정말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 사람과 동시에 만나보는 거예요. 물론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만남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안 되어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 여성분들이 훨씬 좋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으니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남자가 당신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여성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안 맞는구나. 나를 좋아할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남자와 맞지 않을 뿐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당신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좋아해줄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신을 바꿔서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들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훨씬 빨리 좋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빨리 포기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냥 안 맞는 거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럼 점점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더 현명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절당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는 것보다는 거절당하는 게 나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거절당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성숙한 연애 마인드예요. 거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의 조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좋은 의도이지만 이런 말이 오히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라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죠. 물론 듣기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연애 경험이 많고 현실적인 친구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나 너무 감정적인 친구의 조언은 조심해야 해요. 그런 친구들은 현실보다는 로맨틱한 상상에 빠져서 조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친구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포기하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계속 노력해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친구들 말은 참고만 하고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만 봐서 판단하라고 조언했죠. 결국 그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 남자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판단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연애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한 남자에게 무려 년 동안 매달렸어요. 그 남자가 계속 나는 키 작은 여자가 좋아라고 말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남자는 정말로 키 작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건 자신이 연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면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요. 정말 후회돼요. 이게 바로 시간 낭비의 무서운 점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빠른 판단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감정이 더 깊어지고 포기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더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자라고 정하는 거죠. 그럼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 여성분들이 훨씬 현명한 연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애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자꾸 관심 없는 남자들에게 끌리는 패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해요. 왜 자꾸 그런 남자들에게 끌리는지 말이에요. 가끔은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더 끌릴 수 있거든요. 또는 도전 정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에 더 끌리는 심리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 이런 패턴은 건강하지 않아요.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의식적으로 바꿔야 해요.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훨씬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패턴을 바꾼 분들은 정말 좋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 만나니까 훨씬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당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남자가 당신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해서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에 만난 사람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계속 매달렸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묘미예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남자가 당신에게 없는 특징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건 관심 없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이상형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선택 기준이고요. 자기 합리화는 더 큰 상처만 가져다 주니까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남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빨리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현명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